좋아요, 구독!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시장의 전환점이 될 9월 투자 전략은 함께 하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날은 아니고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지난 8월 시장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9월 시장 전망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9월 증시가 부진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8월 달 증시를 먼저 이제 돌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8월 초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8월 초라고 하게 되면 뭐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뭐 주가가 그러니까 월 초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엔화 강세로 촉발된 이제 엔캐리 자금의 청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3일 동안 주가가 4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지난달 말보다는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하락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내재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9월 달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이제 다양하게 대내외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가 뭐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일단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거 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9월 달 FOMC 회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월 초반에 이제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 간의 이제 토론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9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제 통화 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딴 데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일본은행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전반적인 엔캐리 자금을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일본은행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긴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추석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나흘 동안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 10월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의 월별 이제 평균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4월, 5월 달에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 그다음에 11월, 12월 달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는 이제 6월부터 10월 달까지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9월 달, 10월 달은 이제 2분기 실적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하반기 기업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나오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석 연휴가 길게 이제 자리 잡으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 만약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3분기 이제 기업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내년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11월, 12월 달 뭐 그리고 1월 달까지 강한 이제 흐름세가 이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계절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맞춰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뭐 9월, 10월 달에 그 수익률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 수익률이 나쁜 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회사들의 그 이제 9월 달 그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여러 회사보다 이제 좀 제한된 그런 회사들이 일단 그 밴드를 이제
발표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2,584부터 2,880까지, 그러니까 2,600에서 2,800 정도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 수준에서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주목되는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나 금융, 반도체 아니면 유틸리티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치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8월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쇼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우선 이 부분들이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이는데요.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고요. 다만 FOMC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주 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추석도 껴있죠. 자, 9월 다양한 이벤트들도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큰 이벤트는 9월 FOMC입니다. 우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입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폭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게 많은데, 자, 9월 시장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FOMC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기대한 것만큼은 그렇게 큰 그런 시장의 영향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25bp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달 FOMC 회의 의사록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발언, 잭슨홀 미팅 발언에서도 나왔듯이 기본적으로 인하에 대한 대체적인 공감대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지표나 아니면 물가지표가 특별하게 아주 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25bp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FOMC 회의 전에 25bp 인하가 이미 선반영돼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나오는 25bp 인하는 시장에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9월달 FOMC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점도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점도표 상에서 과연 향후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주목도를 높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를 빠르게 아니면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점도표상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걸로 보여지지만 지금 분위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내린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시장 영향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일본의 9월 이제 통화 정책 회의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주목도를 좀 높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 반영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기대보다는 글쎄요, 시장 경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일본 금리 인상 여부 역시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할 그런 포인트로 집중을 받고 있는데 9월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섹터, 우선 8월에도 강했던 제약 바이오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 아무래도 날개를 달 것처럼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이 제약 바이오 이 내에서도 선별적인 세부 섹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8월 달에 가장 셌던 그런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한양행 렉나자의 미국 이제 FDA 승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들이 같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나 그다음에 이제 엠폭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진단키트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CDMO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세는 9월 달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렉나자의 FDA 승인 이후에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사가 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FDA의 승인 이후에 주가가 4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내에서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같이 이제 판단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형 이제 제약사들이 뭐 자금들은 있지만 이제 기술 개발하는 데는 조금 아이디어가 좀 제한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오는 바이오 이제 벤처 관련된 기업들의 신기술을 뭐 입수하거나 아니면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를 빅파마로 다시 이제 재수출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나온 대표적인 약품이 이번에 나온 이제 유한양의 렉나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이제 대형 그 제약사들은 이런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이제 신약 물질들을 지금 대형 빅파마 쪽으로 지금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노베이션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뭐 유한양행이나 뭐 대웅제약, 뭐 종근당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렉나자를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그런 이제 강점을 나타내면서 이와 더불어 이제 다른 뭐 알레르기 물질 같은 경우는 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 약효 지속형으로는 인벤티지렉과도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저께 시장에서 강행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지분 투자를 하면서 같이 이런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한장애 관련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생물보안법에 지금 9월달에 하원에서 통과될 것이다라는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생물보안법은 단순하게 하원뿐만 아니라 지금 상원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이 이후에 대통령의 서명까지 전반적인 일정들이 계속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은 일정 관련된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밸류업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국내 증시의 또 다른 9월 이슈는 바로 밸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등판하면서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의견 역시도 있습니다. 자, 9월의 밸류업 지수 어떻게 판도를 바꿔줄까요? 네, 뭐 9월 달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밸류업 지수를 이제 발표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이제 편입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은 뭐 대부분 지금 시장에서 나왔던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PBR에 이제 고 ROE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편입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뭐 대형주와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가 나누어서 이런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종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시점은 12월 달에 관련된 이제 ETF가 출시된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좀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ETF 특성상 이런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금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매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편입되는 종목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일본에서도 이제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ETF가 만들어졌고요. 이쪽으로도 자금이 꾸준히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도 비슷한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수가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12월 달에 뭐 ETF가 운영되기 전에 아마 선문 이런 이제 관심 사항을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수가 발표가 되면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 PBR 그리고 고 ROE 기업들 위주로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일정 부분은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 크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월에 잠깐 급 반등하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어제장에서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3%, 5%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9월에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봐도 좋을까요? 네, 뭐 전일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준치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도 기준치를 시장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을 출회했었던 주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AI에 관련돼서 지금 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저께의 하락은 조금은 이제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 이런 조정되는 시점에서 반도체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투자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AI를 활용하게끔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는 뭐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절대 줄어들진 않고 늘어나면 늘어날 걸로 향후엔 더욱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뿐만 아니라 뭐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뭐 기업들도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 투자가 위축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향후에 뭐 5년, 10년 후에나 생각하실 뭐 그런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AI에 투자하는 기업 그러니까 관련된 수혜 기업은 물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 우려가 뭐 엔비디아에 적용이 됐겠지만 최소한 1, 2년 동안은 그런 우려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 D램을 공급을 하고 있는 뭐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우려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부잣집 걱정해 주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이제 반도체 업황은 내년까지 계속 호황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지금 시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의 시장을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석에 끼어 있는 만큼 9월에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히나 어떤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도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외에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추석이라는 이제 긴 이제 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대비하는 그런 이제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나 섹터 중심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갖고 있는 뭐 반도체나 조선 그리고 금융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낙폭이 커지면 뭐 적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관점에서 뭐 금융주나 그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밸류업 관련된 부분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짧게 가져가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